일요일만 사는 아이. 첫 번째 일요일.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 마유의 방에는 책장이 없다. 대신 벽에 그림 엽서가 쭉 붙어 있다. 가로와 세로로 줄지은 채 앞정으로 고정되어 있다. 벽은 언뜻 미니어처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금빛 물고기, 빙글빙글 돌고 있는 밤하늘, 해쓱한 말, 비가 올 것 같은 날의 서커스 천막, 탁자 위에 놓인 복숭아 새알, 강가의 화창한 공원, 멀리 숲이 보이는 창문, 봄의 여신들, 해질 무렵의 보리밭, 천둥이 울리고 있는 구릉지, 옅은 복숭아색 옷을 입고 춤추는 소녀, 돛을 걷고 동이트기를 기다리는 배. 이 엽서들은 모두 마유가 엄마와 둘이서 갔던 미술관에서 사온 기념품이다. 찌는 듯한 한여름이든 매서운 겨울날이든 가리지 않고 쉬는 날에는 늘 둘이서 버스나 전철을 타고 미술관에 갔다. 유명한 그림이나 조각품뿐 아니라 그림책 원화 전시회도 즐겨 찾았다. 엄청나게 큰 그림도 친근감이 있는 소품도 모두 열심히 감상했다. 엄마는 마유와 그림을 보기 위해서라면 언제나 기꺼이 나섰다. 마유가 초등학교 4학년이던 겨울까지는. 달력을 보니 9월도 벌써 끝나가고 있었다. 창문 너머 하늘이 아주 높고 산뜻해 보였다. 밤쯤 열린 창문 틈새로 가을 공기가 흘러들어와 가슴 깊숙이 퍼졌다. 가벼운 가을 공기는 몸을 상쾌하게 만드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을 자아냈다. 이제 막 잠에서 깬 마유는 언제부턴가 더는 늘어나지 않은 채 그대로 쭉 붙어있는 그림 엽서와 허공으로 치켜든 자신의 손, 그리고 머리맡의 시계를 차례로 훑어본 뒤 한숨을 푹 내쉬었다.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았다. 반들반들한 가을바람이 벌써부터 조금 쌀쌀하게 느껴졌다. 9월 둘째 주부터는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동안 엄마는 학교 갈 시각이 되면 어김없이 마유의 방으로 올라와 어떻게든 마유를 학교에 보내려고 했었다. 학교에 며칠 동안 나가지 않자 담임 선생님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하지만 마유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후로는 엄마도 마유를 억지로 학교에 보내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는 걸핏하면 왜 그러니 혹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유라도 있어? 라고 묻곤 했다. 주머니 속에 얌전히 들어있다가 어느 순간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손수건 같이. 마유 스스로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싶었다. 몸이 아프다거나 학교에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방에서 나갈 수가 없었다. 학교에 가려고만 하면 배에 납덩어리라도 얹어놓은 듯 온몸이 무거워졌다. 마치 가느다란 실로 칭칭 휘감아 놓은 것 마냥 몸과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이런 증상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된 걸까? 자신도 그 이유를 모른다는 데서 불거진 불안감이 몸을 한층 더 굳게 만들었다. 탁, 탁. 마유는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 흠칫 놀랐다. 이제 학교에 가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데. 무슨 일이지? 설마 또다시 학교에 가보자고 하시진 않겠지? 마유는 엄마 발소리에 괜시리 심장이 쿵쾅대었다. 이윽고 방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유? 엄마가 문을 열고 방 안을 빼꼼 들여다보았다. 폴로 셔츠 위에 긴팔 셔츠 그리고 활동하기 편한 바지를 입고 있었다. 엄마는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문을 열었다. 오늘 일하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못 오게 됐다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엄마가 대신 가야 할 것 같아. 아침이랑 점심은 냉장고에 넣어두었으니까 챙겨 먹을래? 일요일인데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제야 마유는 엄마가 아침 일찍 자신의 방으로 찾아온 이유를 알아차렸다. 하지만 곧 조금 전에 자신이 착각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싹함을 느꼈다. 오늘은 바로 일요일이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라는 말이 나올 리가 없었다. 이제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게 되었다니 괜스레 마음이 초조해졌다. 엄마는 근처에 있는 작은 서점에서 평일에만 파트타임으로 일했다. 활동하기 편한 차림인 것도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였다. 엄마는 일할 때 말고는 항상 긴 치마를 입었다. 알았어요. 잘 다녀오세요.
마유가 몸을 일으키며 말하자 엄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현관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집에는 마유 혼자 남게 되었다. 아빠는 주말에도 출근할 때가 많았다. 큰 제조업체에 다니고 있는데 집에서 회사까지 자동차로 거의 1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지난달부터 일이 불쩍 늘어서 한밤중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마유는 늘 저녁을 엄마와 둘이서 먹었다. 잠자리에 들 때도 엄마와 둘이서만 인사를 주고받았다. 건포도빵과 요구르트, 바나나. 마유는 엄마가 준비해 놓은 아침을 챙겨 먹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세수도 하며 머리도 빗었다. 그런데 머릿속이 아직도 멍했다. 요즘 들어 자꾸만 밤잠을 설치고 있었다. 엄마와 아빠는 낮에 몸을 움직이지 않아서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라고 했다. 산책을 해보는 건 어떻니? 아빠가 말했다. 하지만 마유는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초등학생이 낮 시간에 학교 밖에 있는 건 분명 이상해 보일 테니까.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책을 읽었다. 1층 거실에 있는 커다란 책장에는 엄마 책, 아빠 책, 마유 책,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읽는 책이 칸칸이 꽂혀 있었다. 마유는 아직 엄마와 아빠만큼 책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마유는 자신의 책장에서 이야기책을 꺼내 방으로 가져갔다. 책을 읽느라 불을 켜두고 있어서 잠이 오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운 적이 있었다. 그러자 배가 싸늘해지면서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순간 두려움이 훅 물려오면서 잠이 더 멀리 달아나 버렸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지친 얼굴로 병원에 가봐야 하나? 라고 물었다. 마유에게는 그 말이 마치 자신이 아닌 아주 먼 친척을 걱정하는 것처럼 무심하게 들렸다. 이제 자신의 귀도 자신의 마음도 믿을 수가 없었다. 마유는 침대에 올라가 레이스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다. 당연히 일하러 간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침과 점심의 중간쯤 되는 이 시각에는 늘 어떤 할머니가 포메리안을 3마리나 끌며 지나갔다. 할머니가 산책시키는 그 개들을 보는 것은 언제부터 마유의 일과가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 개들이 아니었다. 활기찬 모습으로 산책하는 3마리의 개는 아직 지나가지 않은 시각이었다. 집 앞의 길은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그 길 모퉁이에 서 있는 전봇대 아래쪽에 어제까지는 없었던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다. 새빨간 페인트로 그려진 그 화살표는 번화가의 반대쪽인 주택지 뒤쪽을 가리켰다. 누가 저런 걸 그려놓은 걸까? 빨간색 화살표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려진 듯이 보였다. 그저 평범한 낙서 같지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서로만 아는 암호를 남기고 간 것처럼 보였다. 박. 마유의 심장이 쿵 튀어올랐다. 문득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 뭐가 있을지 궁금해졌다. 마유는 책상 높이에 맞춰 걸려있는 달력을 바라보았다. 일요일, 오늘은 일요일이었다. 일요일이라면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가더라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다. 게다가 아주 잠깐이라면. 그래, 아빠가 산책을 해보라고 했잖아. 집 근처에 살고 있는 동급생도 없었다. 학년이 다른 아이가 있긴 했다. 사실 학년이 다르다는 건 다른 세상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었다. 그러니 딱히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마유는 커튼을 치고 계단을 내려가 현관으로 향했다. 현관 앞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지막으로 신었을 때 물 웅덩이에 진흙이 튄 자국이 있었는데 지금은 깨끗이 지워져 있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렸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보다 훨씬 센 바람이 불어왔다. 거의 허리까지 내려오는 마유의 머리카락이 공중으로 나부꼈다가 다시 사뿐히 등 뒤로 내려앉았다. 마치 마유를 지키는 망토라도 되듯이. 마유는 현관문을 잠근 뒤 창문 너머로 내다본, 그러니까 전봇대가 있는 곳으로 갔다. 날씨는 매우 화창했고 주변을 오가는 사람은 없었다.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다. 몇 걸음 안 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질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손수건과 지갑, 그리고 아빠가 늘 가지고 다니라며 주었던 호신용 경보기도 챙겨오지 않았다. 빨간색 화살표는 경사로 위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유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자 또 다른 화살표가 보였다. 길 오른쪽의 콘크리트 벽에 캄캄한 밤을 떠올리게 하는 남색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다. 그 화살표 역시 주택가 뒤쪽을 가리켰다. 마유는 남색 화살표 가까이로 걸어갔다. 가을날의 가벼운 공기가 몸까지 가뿐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남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자 또 다른 화살표가 보였다. 세 번째 화살표는 과자와 채소까지 파는 술집 앞에 제라늄 화분위에 그려져 있었다. 수수한 느낌의 민트색이었다. 화살표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려져 있는 장소와 색깔이 아주 다양했다. 대문 옆에 놓인 우유상자, 주차장을 둘러싼 담장, 매물로 나온 빈집의 귀퉁이, 그리고 레몬색, 보라색, 초록색. 마유는 화살표가 어디를 가리킬지보다 어떤 색일지가 더 궁금해져서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다. 화살표는 마유를 주택가 뒤쪽에 경사진 가로수길로 이끌었다. 이제 막 물들기 시작한 은행나무가 쭉 늘어서 있는 길. 이곳은 바로 오래된 상점이었다. 가게는 대부분 문이 닫혀 있었다. 수십 년 전에 많은 가게들이 지금 엄마가 일하는 서점이 있는 큰 길가로 자리를 옮겼다. 마유도 그 큰 길에 막다른 곳에 생긴 쇼핑센터에 가려고 몇 번인가 이 상점가를 지나간 적이 있었다. 가로수길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위기가 무척 밝았다. 키 큰 은행나무들이 햇빛을 받아 금색으로 반짝이며 휑한 길을 환하게 수놓았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 셔터, 빛바랜 얼룩무늬 차양, 잡초가 삐죽이 고개를 내민 포장도로. 이곳 풍경은 모두 정겨운 사탕 포장지를 통해서 보는 것 마냥 한가롭고 눈부셨다. 어딘지 모르게 고귀해 보이는 군청색, 앞니 빠진 입을 드러낸 제 웃음을 짓는 오렌지색, 흰색과 구별하기 어려운 벚꽃색, 초록색과 갈색의 중간색, 한 입 먹으면 달콤한 맛이 날 것만 같은 초콜릿색, 속이 투명하게 비치는 자수정색. 화살표는 계속해서 마유를 가로수길 위쪽으로 이끌다가 어느 순간 최종 목적지를 가리켰다. 첫 번째 것보다 한층 깊이가 있어 보이는 빨간색 화살표가 어떤 물건을 똑바로 가리키고 있었다. 상점. 유리문에는 예스러운 서체로 금색 글자가 적혀 있었다. 갤러리, 액자, 화구, 일요일 상점. 유리문 오른쪽에 커다란 쇼윈도 너머로 그림이 걸려 있는 게 보였다. 왼쪽에는 유리 2장을 맞붙여 삼각으로 돌출된 창이 있었고 창가에는 화분과 삐에로 인형, 스케치북 그리고 팔레트가 놓여져 있었다. 마유는 다시 문을 올려다보았다. 유리문 안쪽에 커다란 종이 걸려 있는 게 보였다. 손님이 오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번에는 돌출창으로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골동품 느낌의 장식품과 장난감들이 눈에 띄었다. 선반에는 다양한 크기의 스케치북이 진열되어 있었고 그 옆으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림 물감이 줄줄이 놓여 있었다. 그 외에 파스텔과 색연필, 미술용 붓들이 보였다. 마유는 숨을 꿀꺽 삼켰다. 그림과 관련된 도구들을 보자 예전에 엄마와 함께 다녔던 미술관의 풍경이 슬그머니 되살아났다. 가게 안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다.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가게가 쉬는 날인지도 몰랐다. 일요일이니까. 그런데 이상한 점은 가게 이름이 일요일 상점이라는 것이었다. 일요일 상점은 다른 가게들처럼 셔터가 내려져 있지 않았다. 게다가 출입구 앞에는 신발에 묻은 흙을 터는 데 쓰는 매트가 깔려 있었다. 마유는 선뜻 가게로 들어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물건을 살 돈도 없었다. 어쨌거나 오랜만에 많이 걸었기 때문에 오늘 밤만큼은 푹 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유는 가게 안에 있는 그림 물감과 붓에 마음이 끌렸지만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와 마주치기 전에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 일요일만 사는 사람들. 천천히 발길을 돌리는 순간 어디선가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왔다. 그러자 마유의 긴 머리카락이 휘날리면서 두 눈을 가렸다. 그때 귓가에서 새의 날개가 펄럭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아, 또 지각이야. 낯선 목소리였다. 마유는 고개를 흔들며 눈을 가리고 있던 긴 머리카락을 뒤로 젖혔다. 그러자 눈앞에 남자아이 하나가 떡하니 서 있는 게 아닌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없었는데 조금 특이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잿빛 재킷을 입은 채 머리에 이상한 모자를 쓴 그 남자아이는 마유 옆으로 다가와 서더니 일요일 상점이라고 적힌 문 쪽을 쓱 보았다. 등 뒤로 흰색의 기다란 머플러가 나풀거렸다. 남자아이는 언뜻 마유 또래처럼 보였다. 하지만 마유는 학교에서 이런 아이를 본 적이 없었다. 날씨가 서늘해지기는 했지만 아직 머플러를 두를 정도는 아닌데 남자아이의 차림새가 아무리 봐도 특이했다. 스케치 클럽에 온 거라면 오늘이 맞아. 남자아이는 이 말을 마치자마자 마유의 손목을 잡아 가게 문 쪽으로 끌어당겼다. 문을 여는 순간 머리 위에서 종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흔들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가게에 들어가려던 게 아니었다고 말할 새도 없었다. 코코아 냄새가 온몸을 훅 감쌌다. 밖에서는 휑해 보이던 가게가 안으로 한 걸음 내딛자마자 사람들의 기척이 가득한 공간으로 바뀌었다. 가게 안에는 무척 따뜻했다. 그리고 고양이가 많았다. 제각기 다른 색깔의 털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들이 의자와 탁자, 수납장, 그리고 이젤 아래로 돌아다니거나 그곳에 앉아 낮잠을 자고 있었다.